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SDA 테스팅 컨설팅의 박창환 부대표님께서 RPA 프로젝트의 품질 이슈 및 품질 확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창환 부대표님이 생각하는 RPA 품질 확보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DA 테스팅 컨설팅의 박창환입니다. RPA 프로젝트의 품질 이슈 및 품질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에 테스팅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는 이제 품질 전문 회사고요. 품질 전문 회사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품질 전문 회사가 개발한 프로젝트는 품질이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따라서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그 테스트 전문회사가 품질 전문회사가 그래라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 RPA 사업에 그 10여 명 정도의 그 인원으로 그 개발과 운영 업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간에서 프로젝트 수행 중에 저희가 좀 그 조사하거나 혹은 지금 스터디하고 경험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 그래서 그 품질 이슈, 저희가 겪거나 주변에 있는 RPA 프로젝트의 품질 이슈는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RPA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간략히 정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의 개발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대 시중은행이 모두 RPA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 중에서 RPA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어느덧 RPA는 그 IT를 하시거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반적인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4대 시중은행이 도입했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대기업 전체가 도입을 했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그런 선상에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IT 기술이 도입되면서 은행권이 모두 도입되게 되면 그 외에 그 전부 그 대기업들은 모두 도입이 완료되는 그런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RPA 활용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통 제조 분야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녹아들고 있고요. 2019년도에 주 52시간 근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RPA 도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2020년에서는 그 확산 단계에 이르러서 현재도 계속 그 키워드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언택트 기술이 더 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언택트 기술이 화상회의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RPA가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몇 년간의 RPA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프로젝트 완료 후에 운행이 진행됨에 따라서 모두 해피한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지만 일부 사용자는 좀 불편함을 좀 호소하고 있고요. 일부는 운영상에 있어서도 좀 그 여러 가지 좀 에러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RPA가 잘못된 결과를 제공해서 뭐 제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든지, RPA 로봇이 중단돼서 적시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RPA에 익숙해지면 이후에 수동 업무는 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를 크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RPA 예외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수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RPA 도구가 가장 그 크리티컬한 경우인데요. 시스템에 장애를 갖다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치 않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자, RPA 품질 이슈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RPA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고, 소프트웨어 품질과 품질 특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속성을 보유하고 어느 정도 사용자의 기대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특성입니다. 그리고 ISO IEC 25000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능히 추론이 가능한 기능성, 사용성부터 시작해서 효율성, 신뢰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상호 운영성, 보안성 측면에서 RPA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ISO IEC 25010의 그 기준에 따라서 RPA 주요 품질 이슈를 바라보면 기능성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케이스가 오류되거나 그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그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성 측면에서는 오류의 원인 제공 및 분석이 가능해야 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 RPA 구조 및 결함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품질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RPA가 단기간에 그 성능을 요구하진 않지만 대용량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로그의 축적이라든지 혹은 그 스탠바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업무가 중단되거나 혹은 그 속도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뢰성에서는 로봇 자체의 오류나 로봇 실행 환경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식성에서는 다른 환경에 특히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그 차이로 인해서 그 브라우저나 팝업, 업데이트, 무슨 뭐 그 계정을 갖다가 갱신하는 그런 그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사전 대응하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성 측면에서는 개발 표준을 따르지 않거나 실제로 동작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복사해 온 그런 코드들이 유입돼서 유지보수 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상호 운영성에서는 그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좀 어렵게 하는 대표적으로 DRM 충돌이나 비표준 UI 인식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안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좀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권한이 충돌한다거나 다중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RPA가 일하는 동안은 그 현업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용자 계정이 노출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품질 이슈들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솔루션에 따라서는 이미 대응이 되어 있거나 혹은 그 일부 그 대응이 좀 미진한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단연간 프로젝트 경험을 쌓은 데서는 대부분 방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자, RPA 품질 저하의 원인. 아까는 그 품질 저하의 그 이슈들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품질 저하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가면 정말 최악의 RPA 프로젝트는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기획, 구현, 운영 단계에 따라서 업무 절차, 그 현업들의 업무 절차가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혹은 표준화되지 않아서 많은 예외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업무 절차를 구현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업무 데이터에 있어서도 절차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그다음에 그 결함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고 지속적인 보완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RPA 대상 시스템은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낮은 경우에 낮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구현 단계에 있어서 기능 성능에 있어서 확인이나 그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 간과할 경우에는 실제로 대상 시스템이 그 대상 시스템과 그 RPA 프로세스가 맞지 않아서 실행이 중단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운영 단계에서는 대상 시스템의 변경을 그 RPA 그 개발자가 사전에 좀 파악을 해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중단 없는 프로세스 실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RPA 봇의 실행 환경인데요. 기획 단계에서 파악이 미흡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구현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확인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예외 상황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는 일단 예외 상황이란 표현을 갖다가 제거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예외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거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천재지변 같이 예외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저희가 대응하거나 해야 되는 노력의 강도는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RPA 개발에서는 기획 단계에서는 당연히 고객과의 소통의 부족이나 개발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현 단계에 비표준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요. 특히 개발 초창기에 개발을 할 때는 테스트라는 단계 대신에 디버깅이라는 단계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겪었었는데요. RPA도 개발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생략되거나 아니면 테스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후에 운영 단계에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운영 단계에서는 환경이나 보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그래도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중단이 좀 적은 그런 프로세스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품질 확보의 이제 핵심 전략입니다. 아까 장황하게 단계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서 뭔가 어마어마한 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런 정도의 원칙으로 저희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외 상황은 없다. 상황 파악이 부족할 뿐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상황들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 그 상황을 갖다가 체크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무와 시스템 그리고 RPA 보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경됨을 전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프로세스 단계마다 지금 올바른 프로세스를 가고 있는지 체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에 대한 확인을 지속적으로 넣어서 잘못된 프로세스를 실행해서 봇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좀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을 고려한 RPA 대상 업무를 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좀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는 담당자가 한 명인 업무입니다. 의외로 담당자가 한 명인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행을 하다가 담당자가 휴가 혹은 또 자리에 부재 시에는 중단한 프로세스를 갖다가 수행할 방법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무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상 업무 선정해서 좀 고려를 해서 업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 중요한 것들인데요. 고객과 빈번한 피드백입니다. 고객은 본인들의 업무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지만 개발자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연에 한 번 수행하는 업무들은 빼고서 전달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개발을 하고 고객에게 피드백을 수시로 받는 애자일 방법론이 가장 좀 효율적인 부분이 고객과의 그런 의사소통이나 초기 개발에서는 상당히 좀 유효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및 업무 데이터 표준화, 상세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구두상으로 하거나 텍스트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업무 질의서나 업무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코드나 업무에 대한 코드라든지 물품 코드 같은 것들이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서너 가지 포맷들 혹은 많게는 제가 10여 가지 포맷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업무 처리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로봇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현 단계입니다. RPA 개발 표준입니다. 구현 단계 초창기에 구조라든지 코딩 표준을 잡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략의 그 틀, 어떻게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어떻게 종료하며 그 다음에 분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룰들과 코딩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것들 혹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의해서 개발을 표준으로 잡아놓는 게 이후에 유지보수라든지 혹은 그 여러 명이 개발을 하다 보면 그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탈 인원들이 발생했을 때 코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같은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듈화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그 상상할 수 있는 로gin이라든지 메일 전송이라든지 특정한 파일 처리, 엑셀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공통 모듈화해서 불러서 쓰는 그런 형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100여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 방식이 일부 변경되면 100여 개를 따라가면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모듈화가 구현 단계에서는 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스팅 업체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RPA에서도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단계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체를 통합해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폰스 타임이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대용량 성능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는 좀 문제가 프로세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그 데이터에 대한 준비만 충분하다라고 하면 훨씬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구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RPA 실행 환경 및 보안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입니다. 대상 시스템이 변경되고요. 시스템이 다운되고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RPA는 모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 쪽에 거버넌스의 그 일부로 들어가서 함께 그 대응하지 않으면 긴밀하게 협업하지 않으면 RPA 프로세스는 모두 다 문제없이 도는 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그 실행률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대부분의 준비들이 부족하지만 혹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거나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데 몇몇 요소가 빠져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단기간에 RPA 품질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큰 차이 없는 방안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 RPA만을 위한 품질 지원 도구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라서 좀 완성도가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품질 지원 도구의 첫 번째가 RPA 개발 솔루션입니다. RPA 개발 솔루션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품질을 갖다가 그 유지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RPA 품질 확보가 좀 용이해지는데요. 이런 기준에서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표준 UI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도구에 따라서 그 큰 갭이 있고요. 이거에 따라 어떤 업무는 좀 불가능해지는 그런 업무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규모랑 구조 파악이 좀 용이한 그런 솔루션들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개발을 하고 나면 대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파일의 숫자는 있는데 파일의 숫자라든지 그 라인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구조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도구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사이즈나 그것만 가지고서 프로세스의 그 복잡도나 난이도를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거는 적절한 운영이나 그 관리가 힘들어진다라는 말씀과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발굴 및 운영을 지원하는 RPA 포탈이 지원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PA는 그 여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번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발하고 변경하고 추가하는 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탈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도구들이 향후에 품질이나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RPA 코드 정적 분석 도구입니다.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RPA도 스크립트라는 게 있고 스크립트에 대한 코딩 표준이라든지 구조가 적절한 구조, 적절한 뎁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로 풍부한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품질을 유지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RPA 동적 테스트 지원 도구입니다. 마지막인데요. UiPath가 유일하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RPA 그 개발을 했을 때 실행 이후에 커버리지를 측정합니다. 이거는 실행되지 않은 코드라든지 혹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데드 코드뿐만이 아니라 이상을 일으킬 코드들이 모두 수행되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요. API나 그 대용량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중간중간에 베리파이 기능을 삽입하면 프로세스마다 그 패스가 되었는지 페일이 되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페일이 났을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중단하거나 다음 프로세스로 그 스킵을 하는 기능을 갖다가 구현하기가 매우 좀 그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상당히 좀 그 반가운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슈나 그거에 대한 해소 방안, 그리고 일부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서 오프닝 스피치에서 권원일 대표님께서 오늘 세미나의 어떤 초록 압스트랙트를 말씀하셨다면 이번 발표는 서론과 문제제기 이쪽을 좀 쭉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